그런데 그걸 나중에 서로 말을 했네 안 했나로 다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비용은 반드시 법원에 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사건을 계속 진행할 사무실하고 이런 문제로 시작부터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거는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하다 보면 기분 좋게 상담받고 사건 맡긴 의뢰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담당 사무실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의뢰인과 담당자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사무실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의뢰인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돈과 관련될 때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빚 갚는 게 힘들어서 회생하는 건데 사건 진행하는 도중에 내가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회생하면서 돈 관련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이슈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담당 사무실과 서로 얼굴 붉히면서 다툴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임료 말고 추가적으로 들은 부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왜 설명도 안 해준 돈이 드냐며 담당자하고 다퉈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있고 그게 얼만지 본인 스스로가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개인회생은 수임료 말고도 법원에 내는 인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빚액수가 많거나 또는 영업소득자 같이 사건이 좀 복잡한 경우에는 외부 회생위험 비용이라는 것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게 채권자 수가 많은 분들한테는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의 금액도 아니거든요. 수임료 말고도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 접수할 때 대리인 사무실에서 돈 내라고 하면 나 그런 설명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비용 관련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개인회생 파산 비용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전자소송 기준으로 인지되는 회생 신청 27,000원, 금지명령 신청은 1,800원이고 외부 회생 비용은 15만원입니다. 이거 말고 송달료랑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채권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는데 대략 채권자 한 명당 송달료 한 4, 5만원 정도, 증명서 발급 비용은 15,000원에서 한 2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채권자 수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채권자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출에 보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보증인들도 다 하나하나 채권자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채권자 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내 생각보다는 더 드는 거죠. 대략 채권자가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런 부대 비용이 한 70에서 90만원 정도 듭니다. 이 비용도 회생하는 분들한테는 결국 적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모르고 사건 진행하다가 나중에 신청서 접수할 때 그때 사무실에서 내라고 하면은 화가 나는 거죠. 이걸 왜 처음 상담할 때 안 알려주고 이제 와서 돈 준비하라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자는 거죠. 물론 상담할 때 이 부분을 놓치고 설명을 드린 경우도 있고 설명을 들었는데 의뢰인이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나 또 까먹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서로 말을 했네 안 했나로 다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비용은 반드시 법원에 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사건을 계속 진행할 사무실하고 이런 문제로 시작부터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거는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임료 말고도 이런 부대 비용이 든다는 걸 채무자 본인이 미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다른 오해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캐피탈에서 담보대출로 차 산 분들 중에 그 차를 계속 타고 싶은 분들은 별도로 매달 차량 담보대출금을 갚아야 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매달 법원에 내는 변제금하고는 별개로 내는 돈이에요. 회생을 하더라도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는 인가 이유에 경매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사려고 싶으면 그 돈은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매달 변제금만 법원에 내면은 차량 담보 할부금은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다가 캐피탈에서 나중에 차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그때서야 왜 이런 거 안 알려줬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제금 내는 것도 빠듯한데 차량 할부금까지 매달 50에서 100만원 정도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보 잡힌 차는 웬만하면 정리하는 게 낫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왜 미리 설명 안 해줬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괜한 오해가 안 생기려면 채무자 본인이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잡힌 차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매달 내던 캐피탈 대금은 내야 되고 이거는 변제금하고 별도라는 사실을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차량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캐피탈 대출이 근저당권 설정이 없이 신용대출로만 된 거라면 할부금 따로 안 내도 차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청서 들어가고 3개월 뒤부터는 변제금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회생 신청할 때 신청서 들어가고 90일 이후부터 매달 변제금을 내겠다고 계획을 짜는데요. 이게 개시 결정이 90일 이내로 나오거나 아니면 개시 결정은 안 됐더라도 법원에서 납부 계좌를 알려줘가지고 90일 이후부터는 매달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개시 결정도 늦게 나오고 납부 계좌도 안 나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90일 이후부터 변제금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나중에 뒤늦게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냈어야 되는 변제금을 한 방에 법원에 다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안 내면 개시 결정을 받고도 회생이 폐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생 신청하고 3개월 뒤부터는 매달 변제금 낼 돈을 미리 준비해뒀다가 개시 결정이 나오면 그 돈을 한 번에 다 납부하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수백만 원 이상 하다 보니까 회생하는 분들이 미리 모아두지 않으면 갑자기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사무실에서 미리 안 알려주는 바람에 돈 준비 안 됐다고 하소연해봤자 인가 못 받는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알고 계셔서 다 된 사건을 망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돈 관련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이슈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려면 회생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채무자가 회생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